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유보통합이 돼도 별로 걱정이 없더라고요. 오전에도 오늘 오전이 아니라 어제랑 오늘이랑 교사 교육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교사 교육 때 어떤 전달을 드렸냐면 선생님들이 가장 갖추어야 할 것은 첫 번째, "우리 반 아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라는 걸 아마 제가 꾸준히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 반 아이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은 최소 우리 반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할 땐 싫어하는지를 계속 유의 깊게 관찰해서 알아내는 게 중요해요. 아마 지금 5월 중순, 하순이죠. 거의 하순이 되면 25 일이면 월급날이시겠다. 그래서 하순 정도 되면 3 개월 동안 3 월에 입학한 아이를 조금은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아직도 '이 아이가 뭐를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선생님이 있다면요. 한번 하루나 이틀 정도요. 그 아이만 집중적으로 한번 관찰을 해 보세요. 언제쯤 이걸 이렇게 하는지, 언제쯤 이걸 힘들어하는지, 왜 이걸 힘들어하는지, 과정이 힘든 건지 아니면 뭘 하다 결과물이 잘 안 돼서 힘든 건지, 대화가 안 돼서 힘든 건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주 많은 검사 도구가 있고 막 기질 검사 도구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부모님들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기 오는 원장님들 중에서도 그런 문의를 많이 하세요. 어머님들 기질 검사 혹은 뭐 발달 검사 이런 거 뭐 좋은 거 좀 소개해 줄 만한 거 없으세요?"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경우에 부모님들이 요즘 알아서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교육자잖아요. 그러면 교육자일 경우에는 최소 검사 도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 아이만 잘 관찰해도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지 만약에 그 문제점을 내가 아무리 살펴봐도 모르겠다면 막 저한테 물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검사 도구를 해 봐서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런 부분이 내가 지원을 못해서 그렇구나.' 혹은 '양육 방법이 이래서 이렇구나.'를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검사 도구를 정말 잘못하면요. 참 그게 너무 무서운 게 그 아이는 '이런 아이야.'라고 판단을 해 버려요. 저는 참 그게 무섭거든요. 이 아이는 정말 이런 아이야. 우리 지능검사 예전에는 정말 여기 계시는 분들 이름은 제가 연령대는 모르지만 왠지 비슷할 것 같아요 저하고. 저희 연령대는 어렸을 때 IQ 검사하잖아요. IQ 검사. 그런데 IQ 검사 하기 전만 해도 천재인 줄 알고 크잖아요. 근데 IQ 검사하고 나면 IQ 검사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간단한 거거든요. 그 로직을 내서 빠르게 풀고 빨리 해결하고 시간 내에 하는 건데 그 지능 검사 수치를 보고 '아 나는 아무리 외워도 안 되구나. 나는 천재가 아니구나.' 하고 어떤 아이는 모르겠어요. 뭘 체크하다가 잘했을 수도 있고 정말 뛰어난 아이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IQ가 되게 높은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정말 천재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려 버려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거는 정말 유익한 도구인데 사람들은요. 이런 결과물을 정말 검증된 데이터 결과물을 보면 제가 저번에도 부모님한테 상담할 때 "이런 결과물이 있어야 설득이 잘 됩니다."라고 했던 이유는 이런 결과물을 보면요 설득이 잘 돼요. 이렇게 판단을 해 버리고 바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 아이한테는 이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이해보다 '아 이런 사람이구나.' 로 판단을 좀 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검사 도구가 굉장히 좀 위험하긴 해요. 그리고 검사 도구를 부모님이 체크하잖아요. 저는 오히려 선생님들이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은 부모님 눈에 보이는 것 혹은 마음속에 주관적으로 '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거나 아니면 객관적으로 너무나 박약하신 부모님도 있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잘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아직도 안 돼, 안 돼. 되게 기대 수치가 높은 분들이 있어서 그 기준이 부모님한테 맞춰 주다 보니까 평균치라고 하기도 정말 애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 검사 도구를 이용하게 되신다면 그 결과치를 보고 '어? 우리 아이 이 정도는 아닌데?'라고 하면 한 번 더 검사하는 것을 쪼끔 추천드려요. 제가 생각해서 가장 좋은 거는 부모님도 하고 선생님도 해서 그런 검증된 검사 도구가 있다면 부모님도 하고 선생님도 해서 그 중간에 평균치를 맞춰서 '아 제가 해 보니까 이렇고.' 해서 똑같으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럼 양육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동일시 되는 거니까 좋은 건데 그렇지 않다면 좀 갭이 있다면 그러면 그 기준치를 좀 맞추셔야 할 거예요.
그래서 검사 도구 많이들 소개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고 하시는데 그런 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잘 관찰하고. 가끔 제가 교사 교육 앞으로 다음 주에 학부생 있는 교사 교육을 진행하는데 이제 막 유치원 유아 학부 이제 23 학부생 있는 그 아이들한테 뭔가 제가 얘기해 줄 게 있어서 강의 준비하다가 교사와 이런 문구를 제가 적었거든요. "이 학부생 아이들은 나중에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여기에 전공으로 왔을 텐데 어떤 선생님이 되길 바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제가 오랜 경력 혹은 지금도 다른 사람을 코칭하는 쪼끔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이런 거는 꼭 전달해야 되겠다고 전달 드린 게 뭐였냐면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는 원아와의 관계는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는 아닌 거죠. 그죠?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교사와 원아와의 관계는 그 이상의 관계여야 되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와의 관계가 되면 "왜 아인데 어른 말을 안 들어?"가 될 수가 있지만 교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역할이니까 '어른인데 왜 이렇게 말 안 듣지? 이 아이는 날 왜 이렇게 무시하지?' 그런 감정은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아이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을 모르는구나.' 이해하려고 하는 게 교사여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른 입장에서 계속 바라봐 보게 돼요, 본능적으로. 특히 아직 경력이 적은 선생님들은요, 본능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쟤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게 되거든요. 왜 안 듣는지 깊이 생각하고 '어떻게 소통을 해야 이 아이가 나와 소통이 될까?' 그거를 고민하는 게 교사이지 어른과 아이 입장으로 이렇게 대면하는 관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면서 '아 정말 선생님의 역할이란 거는 되게 중요하다.' 라는 주저리주저리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오늘 관찰일지는 좀 적으셨나요? 오 그새 많이 들어오셨네요. 5월 관찰진 좀 적으셨나요?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관찰일지 적는 거 아까 원장님이 "미루다 미루다가요. 오늘은 꼭 주말 내에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어차피 이 사이트가 3 월에 만약에 3 월부터 시작을 하셨다면 아니면 이번 달부터 시작을 하신다면 첫 번째 과정은 제가 데이터로 조금 체크해야 할 항목들이 많다고 했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 아이에 대해서 판단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날은 변화하는 것만 체크하면 되고 작년부터 계속 사용했던 선생님들의 말을 제가 전해 드리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선생님의 말을 전해 드리면 인제 1년 정도 사용하면 그 흐름을 쪼끔 알 수 있어서 보이는 눈도 좀 달라지고 체크하는 시간도 훨씬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간 계약도 재계약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정말 도움은 되긴 되는구나.'라는 제가 조금 안도를 하긴 하는데 올해 인제 이번 달에 5월 달에 선생님들이 이제 관찰일지 적으려면 지금은 기존의 회원들 대상으로 안내를 드릴 거예요. 요렇게 관찰일지 적으려면 아마 4월 거 적었을 거예요. 그죠? 4월 거. 4월 걸 적었다면 인제 5월 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수정 부분은 여기 안에 내용을 수정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내용. 그런데 복사, 복사를 하면 여기 4 월에 내가 마지막 데이터로 체크했던 게 그대로 불러와져요. 그러면 이거를 복사해서 인제 5월 거 적을 거예요, 5월 거. 한번 5월 거 한 명씩 한 명씩 오늘 제가 계속 수다 떠는 동안 한번 적어 보세요. 이 시간만큼은 일부러 미루고 하다가 '오늘 좀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같이 하는 거니까 5월 거를 요렇게 체크하시고 그러면 아이와 반면 이게 다 맞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쭉 읽어 내려가라고 했죠. 쭉 읽어 내려가면서 '어 이번 달에는 이게 다 되는 것 같네.'라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본 생활 영역에서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은 그냥 영역은 뛰어 넘어가도 됩니다. 한번 쭉 읽어 보시고 '아 이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는 것 같아.' 아이들은요. 한 달의 갭은 없지만 2 달, 석 달 혹은 6 개월 차이의 갭은 좀 엄청날 수가 있거든요. 특히 영세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래서 '아 이번 달 5월 정도 되니까 이제는 요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전 달까지는 내가 체크했는데 별다른 변화가 없는데 이번 달에는 요 정도 변화가 있네.' 하는 거 쭉 한번 내려가세요. 내려가서 쭉 읽어 보시고 만약에 제가 막 이렇게 떠드는 게 시끄러우면 이거 음속으로 하시고 지금 5월 거 작성해야 되는 선생님은요 요거 하세요. 체크. 저번 달에 비해서 '어느 게 달라졌지?'라는 것을 체크하시고 이 안에 내용이요. 어렵진 않아요. 이 안에 내용이 선생님들의 표준 보육 과정 안에 있는 내용이라서 이 용어가 어렵진 않을 텐데 어
이 발달이 어떤 발달 정도, 발달 단계가 어느 걸 말하는 거지라고 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 1세 수준의 우리 반 아이가 지금 2 세인데 이 영역을 보면 1세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1세 수준을 체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일 때도 있고 이거일 때도 있어 가끔. 그럴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최대한 낮춰서 체크를 하시라고 했어요. 보통 여기에 저번에 기본생활 습관에서도 낮잠을 거의 안 자는 아이들은 그냥 0세 수준으로 체크하시면 돼요. 왜 그래야 하냐면 아니에요. 우리 반 아이는 그래도 1세 정도 돼요."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선생님이 누적해서 언제쯤 상향되는지, 그 달이 언제인지, 어떠한 폭으로 상향되는지 그걸 우리는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한 달은 최대한 좀 더 정확히 혹은 좀 더 박하게 체크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일 때도 있고 이거일 때도 있는데."라고 하면 요걸로 체크하시고 어떤 선생님한테 제가 기관에 나가서 기관 원장님께서 나와서 그냥 교사 교육까지 하고 요것도 사용법도 안내해 주세요 해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한 명씩 앉혀 놓고 이렇게 했죠. "자 요 수준에서 선생님 한번 쭉 읽어 보시면요. 지금 우리 아이 이 아이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하면 이 정도 돼요. 얘는 이 정도 할 수 있어요."라고 단번에 체크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선생님은요. 한참 걸려요. '이게 됐나?' 그 차이는 뭘까요?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갔는데 지금은 제가 온라인으로만 강의를 하면 이거 체크를 잘 못하겠는데 오프라인으로 가서 이거 설명도 드리고 교사 교육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제가 "이 아이 선생님 요 영역 한번 쭉 읽어 보시고요. 어떤 수준인 것 같으세요? 지금 1세 정도 되면" 그러니까 "아 이거요. 이 정도는 돼요. 이 정도." 라고 1 초의 망설임도 없이 체크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선생님은요. 5 분이 지나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설명도 해 드렸어요. "아 요거는 요 정도 상태고요. 요거는 요 정도 상태이고 어떤 거 같으면 그래도 쪼끔 고민을 하다가 체크를 해요." 자 그 차이는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쪼끔 더 구체화했는데 그 차이는 뭘까요? 한 번에 체크한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한참이 걸려서 체크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나 한참 걸렸는데." 해서 답을 못 하시는 건가요? 그 차이는 뭘까요?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차이는 적고 있을 거라고 제가 예상을 하고 "아니에요. 편하게 하세요." 괜히 제가 채팅하는 것도 막 남기라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요. 이 선생님이 최소 이 아이가 어느 수준인가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정확히. 그런데 '이건가? 이건가? 아직도 정확하게 모른다.' 하면 이 아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생님이 모르는 거예요. 해 봐야 되겠죠. 선생님이라면 선생님이라면 제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반 아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아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 돼요 5월 정도 되면. 아직도 잘 모른다면 계속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좀 시간을 더 들이셔야 돼요. 자 1 학기가 넘어가도 이걸 모른다? 그러면 선생님 역량에 문제가 있어요. 더 노력하셔야 돼요. 더 공부하시고 더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교실에 상호작용 컨설팅을 하러 들어가면요. 개월수에 따라 달라요. 학기 초에 가면 선생님마다 어떤 교실에든 다 우왕좌왕할 때가 있었는데 3월 달에 갔는데 제가 상호작용 컨설팅하러 갔는데 3월 달인데도 되게 차분하고 선생님하고 이렇게 궁합이 잘 맞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가서 "혹시 여기 선생님이 다시 맡았나요? 재원생인가?" 하면 그렇대요. 그 차이는 뭘까요? 선생님이 인제 그 아이들 성향을 다 아는 거야. 안정적이게 운영이 되는데 또 3월 달에 가면 대부분은 아직은 몰라요. 재원생일 경우에 빼두고 혹은 선생님이 그대로 그 아이를 데리고 어 반 올라가는 연령을 올라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 3 월은 대부분은 다 선생님이 성향을 보니까 애들이 다 우왕좌왕해요. 5 월이 아니라 7월 정도 되었는데 한 기관에 가면 영아든 유아든 똑같아요. 갔는데 안정적으로 지내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반이 있는가 하면요. 12 월이 됐는데 3 월처럼 아직도 우왕좌왕하는 반이 있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아직도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왜 부모님이 양육 태도가 일관되게 진행하지 않고 어떠한 목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아이 한 명 한 명한테 그때그때마다 맞춰주면 아이들의 양육 태도가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그런 아이들이 3월에 모여서 낮잠도 비슷하게 자고 그다음에 놀이도 비슷하게 놀이를 하고 하는데 최소 7월 이상 9월 정도 되면 이 교실이 안정적으로 좀 돼야 하는 게 맞거든요. 혹은 아이들마다 차이가 있어요. 뭐 동생이 생기기도 하고 혹은 아이마다 또 가정의 불화가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 1 학기가 지나고 나면요. 선생님이 반 운영을 좀 안정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아요. 한두 달만은 되지는 않아요. 왜 선생님도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아무리 경력자 선생님이라고 해도요. 이 반 아이는 처음 맡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무생이 아닌 다음에는 1 학기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아이를 파악하고 '아 이 아이는 이렇게 해 줘야 하는구나.' 무섭다고 말 잘 듣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선생님이 없으면 난리예요. 그게 아니라 이 교실에 최대한 내가 대화 나눌 때는 아이들이 귀를 기울여 주고 선생님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했을 때 좀 귀를 기울여 주고 혹은 자유롭게 놀이할 때도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놀이는 놀이 형태로 보여지는 시 선생님이 지도한 대로 선생님이 "놀이는 이렇게 하는 거야." 고 지도한 대로 좀 이어져서 놀이가 자유롭게 확장이 되는지 12 월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3 월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정말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공부하는 게 아이들 발달을 찾아보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 아이한테 어떤 특정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고 또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싫어할 때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이 아이가 그래도 나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선생님의 역량이에요. 그게 계속 쌓다 보면요. 어느덧 경력 10년 차가 되면 뭐 7년 차도 그렇진 않더라고요. 한 경력 10년 차가 되면 이제 다양한 연령, 영아반 같은 경우에도 0, 1, 2세 다양한 연령을 맡을 수 있고요. 유아반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뭐 3 세부터 7 세까지 유아반은 보면 선생님 맡는 연령을 계속 맡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연령을 맡다 보면 한 10년 차 정도 되면 '아 이제 이 아이는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상담까지도 자연스럽게 될 거예요. 이런 관찰이 지정하는 거는 전혀 힘들지도 않을 거고요. 그죠? 그런 식으로 돼야 하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선생님이 한 번에 딱 봤을 때 이 아이 특징을 제대로 아는 선생님과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 하면 한번 요렇게 해 보세요. 진짜 할 수 있는지. 요걸 토대로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하네. 나는 못하는 줄 왜 이걸 보기 힘들잖아요. 못하는 줄 알았는데 하는구나. 계단을 혼자 오를 수 있네. 나 맨날 혼자 못 오는 줄 알고 손잡고 갔는데 하네. 라는 것을 쪼끔 테스트하는 시기도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5월 늦게 오신 분들 계시니까 5월 우리 관찰일지 적는데요. 5월 일지 요렇게 체크하시고 5 월은 어떻게 하죠? 4월 거 불러와서 수정하는 거 '아 요거는 이 정도 되는 것 같아.' 체크하시고 자 요것도 신체 활동 어떤 아이는 신체 활동이 굉장히 더 많은 연령으로 수준이 업그레이드가 된 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신체 활동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요 의사소통도 보면 '아 맞는 게 있네.' 혹은 '아직까지도 이건 안 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쭉 하고 사회관계도 좀 필요한 것들 혹은 조금 더 성장이 됐던 것들 혹은 더 낮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혹은 조금 더 '아직은 낮아졌다.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조금 요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연 탐구도 요렇게 체크하시고요. 자 영아반, 유아반 선생님들 우리 반 아이 지금 관찰일지 요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고 제가 요 총평은 뭘 적으라고 했죠? 나중에 제가 7 월에는요. 선생님들 통계 돌리는 거 요거 통계에 들어가서 돌리면서 그 안에 총평 조절하는 것도 한번 설명을 쫙 드려 줄 거예요. 그때 한번 총평 강의 한 번 더 진행을 할게요. 총평에는요. 5 월에 관련된 특이사항 혹시 지금 오신 원장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지금 생각나는 혹시 관찰일지에 적는다고 하면요. 5월 특이사항 뭘 적고 싶으세요? 5월 특이사항 뭘 적고 싶으세요? 5 월에 정말 특이한 사항을 적으시면 돼요. 이미 여기 상단에는 6개 영역으로 다 체크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도 다시 기본 생활은 이렇게 되었고 뭐는 이렇게 되고 그거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말고 5 월에 여기 안에 내용에 다 드러나지 않은 우리 반 아이의 이 아이, 특히 이 아이의 특이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특이사항. 5 월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아프잖아요. 그죠 아이들.
아파서 구내염으로 5월 10 일부터 2 주간 결석을 하였다. 아마 10 일부터 2 주간이면 14 일, 한 20 일쯤, 25일 다시 등원하였으나 음식을 잘 섭취하지 하였다. 죽 종류, 가정에서 싸온 죽 먹고 휴식을 취하였다. 이렇게 이 아이 특이사항을 적으셔야죠. '아 이때 이렇게 아파서 얘가 이때 잘 못 먹었구나. 활동도 좀 뜨문뜨문했을 수도 있겠다.' 혹은 '아 이때 기저귀 다 3 월에 내가 다 뗐는데 얘 아파 가지고 여기 다시 기저귀를 또 했네.'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이 아이 특이사항을 기록을 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 한 명의 관찰일지가 끝나는 거예요. 자, 관찰일지 적고 계시죠? 이거 재밌어서 들으러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찰일지 적으셔야 됩니다. 관찰일지. 꼭 관찰일지 적고요. 관찰노트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이들 이거 5월 선생님들, 기존의 선생님들 5월 관찰일지 적는 거 제가 안내 드리고, 이제 신규 회원들이 좀 있어서 신규 회원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안내 드릴게요. 여기 관찰일지 4월 거. 4월 거 들어가서 수정은 4월 걸 수정하는 거예요. 혹시 수정해야 할 부분, 선생님께서 아마 총평을 4월 걸 안 적었다. 이 아이 특이 사항이 없어서 안 적었다라는 게 있으면 인제 생각나는데 4 월에 이거 있었는데 좀 적을 걸라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수정하시면 되고, 복사는 4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인제 5 월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쭉 읽어 내려가시다가 5 월에 변경된 부분, 상향 조절 수준으로 조절이 되든지 혹은 조금 더 낮춰지는 수준이 있다든지 아이마다 조금씩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반 아이요. A 아이하고 B 아이하고 3월 달 체크를 했는데 요 내용이 동일해요. 동일할 수 있어요. 그죠? 아이들마다 동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되는 건 다를 거예요. 3월 거는 동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스타트가 개월수도 이렇고 혹은 개월수가 다르다고 해도 이 스타트가 처음에는 동일할 수 있지만 나중에 4 월, 5월 변화되는 거는 다르겠죠. 혹은 4 월, 5 월까지도 같아지다가 7 월, 8 월에 달라질 수도 있겠죠. 왜? 우리는 매달, 매달 그 아이랑 똑같이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 발달 변화를 보려고요. 어떤 발달 변화? 여기 가면 통계 그래프 가서 아이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는 이거를 알려고 선생님들의 관찰일지 적는 거예요. 평가지에서도요, 선생님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이 머무는 게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월별로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저는 이걸 일부러 이렇게 좀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낮춰서 적었지, 대부분요 완만한 곡선을 이루거나 어떤 영역은 되게 높은 곡선을 급수적으로 이렇게 오르기도 한 때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아이마다 요렇게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고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선생님들이 체크한 순서대로 하면 한 아이마다 3 월이 같을 수는 있을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건.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1 년치를 적었을 때 혹은 이 아이가 우리 원에 머무르는 시간 동안 적었을 때 어떤 발달 변화가 있는지를 알려고 적는 거니까 요렇게 체크하시고, 지금까지 선생님이 작성했던 자료들이 다 이렇게 불러와져요. 그러면은 3월 거 쭉 당겨 가지고 이거 나중에 한 번 더 보여 드릴 거예요. 3월 거 요렇게 당겨 와서 붙여 넣기 해서 3월 내용 적고, 뭐 4월 내용 있었던 거 편집해서 적으면 3 월부터 7 월까지 선생님이 작성한 내용이 아이들의 발달 변화가 잘 드러나게 이미 작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 용어 정도만 뭐뭐 보임을 조금 용어를 좀 부드럽게 바꾸는지 요 정도만 하면 선생님이 1 학기 총평이 끝나는 거예요. 이거 평가지로 다 돼요. 이걸 안 될 수가 없어요. 발달 변화가 드러난 거 선생님 그대로 적은 거잖아요. 이건 남이 적은 거 아니잖아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다른 다른 예시문을 우리 반 아이가 아닌데 예시문을 복사해서 적는 건 문제가 돼요. 그건 우리 반 아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이 반 아이 걸 적은 거잖아요.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사진도 출력해서 뭐 가정에 배부할 거면 가정에 배부하셔도 되고, 요렇게 하나 정도 출력해서 1 학기, 2 학기 총평. 제가 봐서는 1 학기 총평은 나중에도 강의를 할 텐데요. 가정으로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주 신뢰하는 자료가 될 것 같거든요. 상담을 진행해도
상담해서 진행해도요 문제는 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1 학기 '이 아이가 이렇게 이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거를 이 페이퍼로 받는 건 굉장히 뿌듯한 일이지 않아요? 저는요 요즘 혹시 여기 그 중고등학생 자제분이 있으신 분은 좀 깊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초등학교라는 걸 가면 선생님이 페이퍼는 아니지만 뭐 활동 뭐 했다는 거 피드백을 주고 아이가 조잘조잘 얘기를 하니까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중고등학교는 성적표를 알게 되죠. 혹은 부모님하고 상담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학원을 가면요. 몰라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를 통해서 제가 너무 궁금하면 학원에 전화해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학원을 보낸 목적이 있잖아요. 학원을 보낸 목적. 그죠? 성적 향상이겠죠. 혹은 스스로 하지 못하는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학원을 보내는데 학원에서 도대체 이 아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너무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어떠한 페이퍼가 없어요. 와 이런 페이퍼가 있는 학원이라면 정말 안심하고 보낼 수 있겠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는 조금 파악해서 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으면 어떤 부분을 노력해서 이 아이가 이 정도 상향 조정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진짜 학원에서 그런 것 좀 보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바쁘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페이퍼가 부모님들은 요구하지 않지만 가장 좋은 건 제가 봐서 어차피 우리 1 학기, 2 학기 발달 변화 총평이 필요하잖아요, 아이들한테 총평. 그래서 그걸 출력해야 되니까 그걸 출력해서 페이퍼로 남겨 놓을 때 가정에도 이렇게 배부를 하세요. "저희 1 학기 동안 아이가 이렇게 성장한 거 선생님 여기 댓글 달 때 좀 더 엄마한테 달 때는 좀 더 예쁘게 적으면 되죠. 이러면 이때는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도 있고요.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좀 페이퍼 좀 멋진 페이퍼로 해서 아이들 발달 변화 분석하고 보내면 깜짝 놀라실걸요. 왜? 여기 안에 내용은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검사 도구에는요. 평균치에 미치지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이 아이는 연령에 비해서 아주 부족한 상태입니다. 라는 거 엄마들이 태어나서 아이가 뭐 머리둘레 이것도 평균이 안 된다고 되게 속상해 하더라고요. 앞으로 많이 클 텐데. 그것만큼 그 수치화에 되어 있는 것에 미비하다는 걸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보호자는. 근데 여기 안에 내용은요. 제가 부정 용어는 하나도 안 썼어요. "이런 걸 한다." "이런 걸 할 수 있다." "시도를 한다." 이런 용어밖에 없으니까 선생님이 여기 안에 내용을 잘 적으신다면 그렇게 한다면 전혀 문제되지 않고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말고요. 아까 우리 이런 관찰 일지 요거 적은 거를 부모님한테 언제쯤 보내면 좋을까요? 했을 때는요. 우리가 7 월에 만약에 7 월에 보낸다라고 하면 7 월에 7월 걸로 한번 출력해서 보내 드리세요. 7 월이 가장 최근의 자료잖아요. 그럼 최근의 자료에 이렇게 아이들 활동이 요렇게 있을 거예요. 최근의 자료가 아이들이 요 정도 된다지 3 월부터 이건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 이 아이가 이 영역별로 수행하는 게 요겁니다. 그래서 7월 거 만약에 선생님이 작성했다면 7월 거랑 아까 그 발달일지 통계에 들어가서 발달일지가 아니고 통계 그래프에 들어가서 우리 아이의 3 월부터 7월 것까지를 검색해서 이렇게 검색해서 요거를 출력해서 요것도 쪼금 따듬어서 사진 다 있으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2개 세트로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이걸 보면서 '아 영역별로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또 7 월에 데이터 자료가 있잖아요, 텍스트 자료. 그러면 '아 이런 거 할 수 있구나.' 왜 엄마들은요 이런 자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번에 제가 강의할 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부모님들이 시각적인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라는 만족도가 정말 정말 많았었어요. 그걸 저한테 계속 피드백을 주시는 원장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원장님이나 선생님 봐도 알잖아요. '아 이거 엄마들이 정말 좋아하겠네. 내가 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기록을 그래도 엄마가 전문가스럽다고 좀 인정을 해 주겠네.' 이런 걸 저는 선생님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내시면 되고요. 자 3 월 요거 관찰일지는 5월 관찰일지는 요렇게 수정하면 되고 발달일지, 언어일지는 혹시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이 계실까 봐 설명을 해 드린대요. 우리가 항상 적어야 하는 건 관찰일지예요. 관찰일지. 그런데 발달일지에 들어가면 뭐냐면요. 제가 아무래도 어린이집에서 한 번 정도 이 아이를 체크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넣은 게 발달일지와 언어일지예요. 자, 이거는 어디서 근거가 왔냐면요. 아이들이 영유아 건강검진하는 거 있죠. 영유아 건강검진한 거 아마 요거 '이번 달 한 번 정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거 있으면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제가 발달 부분과 언어 부분을 빼왔어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공신력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이에요. 어머님들도 받는 영유아 건강검진 검사 도구예요. 그거에서 12개월에서 13개월이 수행해야 할 것들, 체중이나 신장 요거 요렇게 있고, 또 여기 보면 대근육과 소근육으로 제가 다 추려냈고요, 내용을. 그다음에는 22개월에서 23개월. 그럼 이건 매달 하는 게 아니네요. 매달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이 연령이 됐을 때.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세요. 체크해서 요것도 같이 배부하면 좋겠죠. 그죠? 그러면 12개월에서 13개월 되는 애가 우리 반에 한 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 달에 한 명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아이가 요 정도 개월수가 됐을 때 "한번 해 보면 좋겠다." 하시라고 해 놓고, 이건 매달 하는 게 아니에요. 발달일지와 여기 언어일지는 엄마들 영유아 건강검진하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원장님 입장에서도 '아 이런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면 좋겠다.' 돌 때, 두 돌 때, 석 돌 때 유아반도 다 따로 있어요. 그랬을 때 '아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요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매달 하기보다 하나의 페이퍼로만 나와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한번 쫙 나갈 때 이거 한번 해줘 볼까?' 그런데 이 개월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8-9 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우리 아이가 지금 7 월이라고 제가 1 학기 자료 다 내버려야 되는데 '이거 미리 할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최소 그래도 12개월에서 13개월이라면 한 13개월 정도에 체크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좋아요. 그러니까 고런 식으로 제공을 하시라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보면 어떤 분들이 인제 막 저한테 여기 공지사항이나 1:1 문의 남기시면 되거든요. 1:1 문의로. 질문을 주셔도 좋은데 '아 이건 다 써야 되는구나.' 하고 관찰일지 발달일지 언어일지 다 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관리자 모드로 들어와서 보면서 '그렇게 해도 괜찮긴 한데 알고 쓰시겠지.' 하는데 이렇게 한 번씩 할 때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해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시던 분들, 사용하시던 분들 관찰일지 어떻게 적는지 아시겠죠? 질문 없으시겠죠? 자 이제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요. 기관에서는 그래도 기관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기관 회원분들이 많으세요, 원장님들이. 기관에서 사용하시는 원장님들은 아무래도 '아 이거는 필요하다.'라고 해서 모든 어린이집 정책이라보다 운영 지침이 이거를 사용할 거고 선생님이 오더를 내리는 입장이지만, 교사 입장에서는요. 이 사이트를 좀 쓰고 싶은데 '왜 나는 관찰일지 적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선생님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정말 정말 스트레스인데 아 이거 이렇게 체크해서 정말 작성하고 싶은데 이거 방법이 없나?' 하시는 선생님들은요. 안내해 드릴게요. 충분히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보니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관찰일지 적을 때 요런 형태로 많이 적으시더라고요. 혹은 영역별로 해서 하나로 하기도 하고 영역별로 막 2개씩 체크하시기도 하고, 그건 기관마다 다 달라요. 혹은 뭐 일화 기록이라고 해서 놀이와 일상생활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다 놀이하고 일상생활인 거예요. 놀이를 구분할 수 없고요. 일상생활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일상생활이라고 우리가 구분을 하고 싶어서 막 임의로 나눠 본다면 기본 생활과 의사소통, 사회관계 정도가 일상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이 사회관계가 꼭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놀이관계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행위이긴 한데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라고 누군가 얘기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왜 나눠야 돼? 이게 도대체 나눠지기나 하는 거야?" 라는 것을 좀 의구심을 가지고 한번 계속 비판적인 사고를 쪼끔 질문을 하시는데, 자 이렇게 선생님이 "나는 개별적으로 관찰인지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입을 했는데" 쓰시는 선생님이 많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고거를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관에는 원장님이 이걸 어 이런 케이스가 2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걸 써 보다가 "원장님 이거 저 결제해서 쓰게 해 주세요."고 요청하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원장님이 전화가 와요. 되게 착한 원장님이죠. "이거 저 몰랐는데요. 저희 선생님이 이거 좀 하고 싶다는데 기관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오시는 원장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선생님은 이거 쓰고 싶은데 원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원장님이 하지 말라고 한대요.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이 양식으로 그냥 일화 기록으로 해." 하는 원장님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원장님이 잘 모르시는구나.' 싶기도 해요. 왜? 이 일화 기록을 남겼을 때 기록이란 것만 포커스를 맞추지 도대체 이 일화 기록으로 얻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교육적인 효과와 어떠한
성과를 얻으려고 일화 기록을 이렇게 계속 기록하는 걸까? 정말 기록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문서로 봤을 때 '와 괜찮다. 잘했다.' 이 뿌듯함을 안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텍스트 한글 문서로 일화 기록을 남기는 건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6 개월간의 어떠한 발달 변화 분석을 선생님이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원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셨을까? 이런 게 저는 쪼끔 염려가 되긴 해요. 물론 잘하시는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 입장에서 '아 난 너무너무 힘든데 어떻게 활용해야 하지?'라는 게 조금 엄두가 안 나실까 봐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그런 경우에 선생님 만약에 4월 거라고 하면 4 월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4 월에 들어가면 이미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하셨으면 이렇게 프린트 해 볼게요, 프린트. 두 개 중에 이거는 뭐 프린트해도 되고 프린트 안 해도 되는 거고, 프린트하고 요렇게 하면요. 아 저번에 이것도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자 프린트하면 프린트라고 되어 있으면요. 프린트에 페이지를 전체 할 건지 맞춤 페이지 설정하셔도 돼요. 여기 그 원장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 오늘인가? 어제 전화 왔는데 PDF로 저장해도 되고요. 우리 어린이집에 PDF로 매달 매달 저장을 해 둬도 되고요. 그래서 폴더 하나 만들어서 저장하는 선생님도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프린트를 했는데 요렇게 맞춤으로 해서 이쪽으로 두 쪽 페이지 프린트하는 거 있죠. 고렇게 할 건지, 혹은 맞춤 설정해서 나는 1 페이지에서 2 페이지, 아까 수정하는 거 사진 넣는 걸 바꿔야 되는데 깜빡했어. 그런데 모르고 난 프린트해서 다시 6 쪽을 페이지를 하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5 쪽만 해도 돼요. 5 에서 5쪽 한다든지. 그럼 요 페이지만 프린터가 되거든요. 고렇게 하는 방법, 요거는 우리가 설정한 게 아니라 그냥 프린트 그 설정이 요렇게 되어 있어요. 어디든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렇게 맞춤 설정 전체 하시든지 요렇게 얼마든지 구분이 됩니다. 요 프린트 아까 문의가 있어서 제가 요걸 설명드리고, 자 요렇게 선생님이 작성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형태는 원장님이 만족해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선 체크는 먼저 하고, 방법은 똑같아요. 방법은 해서 했는데 4월 달 거 이렇게 프린트 영역을 하면 기본 생활 영역에서 이걸 드래그하세요. 기본 생활 영역에서 이걸 드래그해서 우리 선생님의 양식에 요 기본 생활일 거예요, 기본 생활. 여기에 붙이기를 하세요. 텍스트 형식으로 붙이기 해서 이렇게 붙이게 하세요. 그러면 여기 기본 생활 영역 하나 더 남아 있어요. 기본 생활 영역에 선생님이 낮잠 자고 손 씻고 이것만 아니에요. 위에 안전하게 생활하기 내용도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까지 적는 선생님 많이 없어요. 자 요렇게 기본 생활 하나만 해도 요렇게 열심히 적는 선생님 없어요? 자 요렇게 하면요. 선생님이 3월 이렇게 맞추면 좋겠죠. 한글 쪼끔 해서 티 나지 않게. 이렇게 해서 페이지 뭐 9 쪽, 9 쪽으로 해서 9 쪽은 너무 많다. 내가 글자 크기 9가 너무 많은 것 같아."라고 하면 쪼끔 줄여서, 자 요렇게 하면 선생님이 3 월에 기본 생활 영역에 요렇게 한 개 끝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 밑에 신체 운동도요.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우리 원은 원장님께서 운영 방침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을 수도 있죠. 그죠? 저는 주관적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써야 해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고민하는 선생님이 문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선생님도 있습니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요. 예술 경험이네요. 이건 신체 운동. 자 요렇게 하면 작성한 거고, 관찰 평가는 뭘 적어야 될까요? 이번 달에 진짜 있었던 거. 그러면 여기에 선생님이 아마 저는 작성을 안 했지만 맨 마지막에 있을 거예요. 고 교사 관찰 기록 총평. 요거 하셔도 돼요. 요거 작성하고 아니면 이걸 좀 아울러서 요 정도만 작성해도 선생님 잘하시는 거죠. 지원 계획은요. 만약에 어떤 의도인지 알 것 같아요. 지원 계획은요. 관찰 일지라는 건요. 이 아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은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들이 지원 계획이라는 건 요거를 한번 살펴보고 '아 이 아이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여기다 작성을 하는데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지원 계획은요. 보육일지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보육일지는
매일매일 작성하는 거죠. 매일매일 작성하면 전체적인 아이를 작성할 수도 있고 한 아이가 이러한 부분이 부족해서 내가 이러한 지원을 해 주었다라고 작성할 수 있는 선생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 교실을 운영하는 데 적는 게 지원 계획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 관찰에 그런 지원 계획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거는요. 한 달에 한 번을 기록하는 건데 그동안에 선생님이 지원 계획 안 했을까요? 원래는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관찰을 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있었던 관찰을 하고 그동안에 이러이러한 게 있어서 이러한 지원을 해 주었다로 끝나야 하는 게 제가 봐서는 올바른 관찰 일지이지 이러한 지원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올바른 계획은 아닌 것 같아요. 왜? 한 달 안에 해 줬어야죠. 내가 교사의 도움을 이런 걸 줬더니 아이는 이러이렇게 성장하였다. 여기 보면 있잖아요. 교사 이제 도움을 조금 받아서 놀이기구나 놀잇감을 안전하게 사용한다.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게 선생님이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 하는 게 관찰 일지에 제대로 된 기록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내가 주기적으로 지금 어, 어, 5월 25일에 딱 작성을 한다면 지금 보여지는 이 아이 상태를 적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엔 이걸 해야 되겠다라기보다 다음 달에는 이런 걸 했는데 그거를 6월 달에 적으면 되겠죠. 5월에 이러이런 걸 해서 아이가 이러이런 걸 했더니 이제 교수의 도움을 조금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고 마무리하는 게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관찰일지 내용인 것 같아요. 이거 좀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그런데 뭐 그렇게 적었다고 해서 문제되진 않지만 제가 봐서는요. 가장 좋은 내용은 지금 객관해서 지금 이 시점에 이 아이 상태를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적어야 돼요. 왜? 선생님도요, 객관적으로 적지 않고 주관적으로 적게 되면 나중에 훑어보고 어떠한 발달 변화가 있었지 봤을 때 제대로 해석이 안 돼요. 이때 이 누구누구 친구하고 사이좋게 지냈다. 어떻게 노는 게 사이좋게 지내는 거지? 혹은 교사가 바뀔 수도 있잖아요. 교사가 바뀔 수 있을 경우에는요. 이어서 또 객관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관찰 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객관적인 내용만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상 이런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선생님들 뭐 적죠? 대부분 선생님들 이거 적더라고요. 사진 넣고.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친구에게 양보해 주었다. 그 사진을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올바른 관찰일지일까요? 아니겠죠. 기본 생활 영역 안에만 해도 이런 내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아울러서 객관적으로 적어야 하는데 그게 좀 제가 봐서는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아니라 정말 그게 잘 된 관찰 일지일 거예요. 그렇고요. 지원 계획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돼요. 만약에 넣고 싶다면요. 그냥 보육일지 넣으세요. 매일매일 선생님의 실행과 기록 어떤 지원을 했는지 거기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에요. 여기에는 지원 계획보다 선생님이 지원을 했는데 이 정도 성장했다. 결과만 적어야죠. 또 지원 계획한다? 그건 선생님이 계속 살펴봐야죠.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아이는 지원이 필요한가?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까지 선생님 지원이 필요하면 지원을 해 줬어야죠. 그죠?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또 궁금한 질문 주세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저희 원은 지원 계획을 하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선생님 한번 물어봐요. 왜냐면 그 사부 선생님, 사사 선생님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지원 계획 적어야 된대."라고 하면 뭘 적지?"라고 했을 때 "원장님 제가 생각했을 땐 지원 계획 이렇게 말고 지원을 했을 때 이런 거 내용을 적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적으라고 하면 적으세요." 그런데 선생님이 맞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맞는 거 그러면 한번 물어봐야죠. '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다양한 얼마나 선생님 대단하세요. 이런 게 들어와서 여기도 물어보고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물어봐야지 대부분의 선생님은요. 이거를 성장하기 위해서 물어보지 않고 '해야 되는구나. 두 번 세 번 물어서 뭐해. 적으라고 할 텐데.'라고 해서 그냥 적긴 한데 '왜 지원 계획을 적어야 되지?'라고 고민은 하고 계속 의구심은 가지는 게 맞긴 해요.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걸 어디 가서 얘기해도 "그건 아니에요."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원 계획 적어야 되겠다.' 하면 그냥 간략하게만 적으세요. 아이들의 지원 계획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이 항상 지원을 해 주시는데.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요거는 이런 걸 우리 기관에는 지금처럼 이러한 틀들이 이미 형태가 다 잡혀져 있어서 이런 걸 해야 하는 게 쪼끔 2배 일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이 선생님은 체크리스트 해서 하지만 요렇게 드래그해서 복사 붙이면 쉬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법을 좀 안내 드리고 싶어서 고렇게 안내 드리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선생님이 인제 그간에 있었던 거
관찰 총평은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했을 때 7월 거 하시면 돼요. 7월 거 혹은 선생님이 여기 관찰 노트에서 그동안의 통계 그래프 들어가서요. 통계 그래프에 들어가서 통계 그래프에서 음 3 월부터 7월 거에서 요 관찰 총평을 쪼끔 작성하고 싶다면 요거를 지금까지 작성한 거 그 아이 특이사항 정말 그달에 일어난 특이사항을 요렇게 작성하시면요. 이걸 수정 보완하실 거잖아요. 3월 거좀 왜냐하면 이거 시간차로 이렇게 계속 과거형을 누적해서 붙여져 있기 때문에 요렇게 3월 건 여기 위로 올리고 붙여 넣기. 4월 거 있으면 4월 거 하고 자 요런 게 만약에 선생님이 작성한 거였다 그러면은 학기 초 3 월에는 이 정도만 바꾸면 되죠. 이거 나중에 7 월에 한 번 더 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3월 말경에는 이렇게 되었고 여름이 되자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이렇게 잘한다라는 걸 만약에 쪼끔 글씨만 다듬으면 선생님이 적은 이 아이 기록인 거잖아요. 그죠? 그거 다듬어서 요게 인제 1 분기 만약에 총평이라면 여기에 붙이시면 돼요. 요렇게. 그럼 선생님 1 학기 총평이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거와 틀이 다 다르시겠지만 만약에 "총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렇게 용어 같은 거 바꾸고 발달 변화가 드러나야 하는 게 총평이거든요. 그러면 발달 변화 3 월에는 이랬고 4, 5 월에는 이랬고 발달 변화 다 드러나게 지금까지 아예 누적된 사항을 적었을 거잖아요. 고걸 뭐 가나다가 아니라 뭐 하였음 이 용어만 쪼끔 부드럽게 바꿔서 문장으로 좀 이어서 요렇게 작성하고 붙이시면 쪼끔 더 기존에 하는 것보다 쉽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렇게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거에 관련된 스트레스가 선생님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것도 제가 오늘은 쪼끔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쪼끔 설명을 드렸어요. 활용이 좀 되셨을까요? 혹시 나 이거 한 번도 안 써 봤는데 써 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시면요. 진짜 1대1 여기 밑에 있어요. 1대1 문의에 제가 강의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유튜브 보고 고민이 되실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 1대1 문의에 한 달권 신청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한 달권이요. 결제에 들어가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20 명, 30명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건 원화수예요, 원화수. 교사 같은 경우에는요. 선생님들은 제가 한 달권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반을 맡은 이 아이의 맥시멈 원화수. 지금은 5 명인데 나중에 7명 돼요 하면 5 명하고 7명 차이는 크거든요. 왜냐면 그 멤버십 차이가 넘어가면 초기화가 돼요. 그래서 최대 내가 1년 동안 써야 할 아이의 그 인원수를 체크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한 달 사용권은 제가 포인트를 넣어 드릴게요. 그러면 고거 한번 결제할 때 포인트 사용하면 0 원으로 결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용을 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앞으로는 관찰일지 교육은 안 들으셔도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하시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아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어떻게 선생님들한테 기관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관은 제가 원장님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해서 기관에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좀 더 쉬운 방법 특히 신입 선생님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뭘 어디서부터 적어야 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계속 체크하면서 좀 공부도 되고 이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은희쌤 카페라고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나 활약을 잘하셔서 육아휴직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활약을 잘하셔서 그 은희쌤한테 문의를 했어요. 거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제가 뭐 홍보비라도 드리고 이렇게 광고를 좀 해서 선생님들이 좀 알고 좀 많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했더니 거기 그 선생님께서 그냥 그거보다 거기 있는 선생님한테 쪼끔 몇 달 사용권 이렇게 혜택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한테 그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저하고 너무 방향성이 맞더라고요. 그죠? 저는 홍보비 드려도 되는데 그래서 '아 그런 방법도 있겠구나.'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혹시 만약에 어떠한 방법이 좋을까요? 제가 한 달권은 얼마든지 필요하시면 두 달 한 달권 했는데 또 "한 달권 주세요."는 정말 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테스트 삼아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사용해 보시고 '아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 거구나.' 혹은 한 달권이 끝나서 "저 저번에 해야 되는데 못 했어요." 하면은 한 번 더 부탁은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거 말고 내가 그래도 뭔가 서포터즈는 아니지만 그러한 역할로 뭐
1 년권이나 6 개월권이나 이런 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남겨 주시면 제가 고것도 활용해 볼게요. 맨날 이렇게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활용을 많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쪼끔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다면 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많은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잘하는 선생님이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잘하셔서 여기에 관련된 관찰일지에 관련된 스트레스는 좀 확 줄이고 그리고 관찰일지 결과물 가지고 엄마들한테 좀 자랑스럽게 좀 얘기도 하시고 전문성도 어필하시고 그런 데 활용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많이 막 여기저기 많이 써서 요행만 바라기보다 선생님이 정말 선생님답게 좀 인정을 받도록 좀 도구를 좀 많이 썼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계속 강의 들어오시는 분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쪼끔 지원을 해 주고 싶다 싶었어요. 혹시 오늘 지금 5월 일지 적으셔야 돼요. 아까 원장이 이번 주 끝내라는데 몇 명 적었나요? 관찰 일지? 네. 첫 번째 달은 쪼끔 체크할 때 시간이 쪼끔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달은요. 아이들 복사해서 변화, 발달 변화만 요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활용 많이 하세요. 공지사항에 가시면 제가 체크리스트 안에 설명을 다 넣어 놨어요. 아이들 신체 운동 영역 체크리스트 할 때 혹시 오락가락하는 문장이 있을까 봐 되게 짧게 한 10 분짜리로 다 영상이 있고요. 또 3 월에 4월 정도는요. 선생님들의 지금까지 관리자 모드에 들어가서 그냥 랜덤으로 선생님들이 총평을 이렇게 긁어 왔거든요. 그래서 총평, 그 총평 긁어온 거에서 개인정보는 다 뺐어요. 그래서 최소 선생님들이 '총평에는 이런 내용을 적는구나.'라고 제가 요렇게 총평 정도는 2개 정도 올려 놨는데요.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아까 정말 이 아이 특이사항만 적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한 명이 적은 거예요, 한 명. 네. 그럼요. 지난달도 기록 네. 3월 거 할 수 있어요. 3월 거부터 할 수 있어요. 3 월에 선생님이 기억이 잘 나시겠죠? 3월 거부터 할 수 있어요. 제가 작년 거 가지고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한 명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꼼꼼히 읽어 보니까 이거는 임의적으로 적은 내용도 아니고 '정말 이 선생님이 이게 보였구나.'라고 해서 이 선생님을 제가 역으로 추적해 가서 봤거든요. 이게 한 명 거 아니에요. 여러 명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길게 적는 선생님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역으로 추적해서 봤더니 3-4 월에는 이렇게 안 적었더라고요. 아마 2 년째 이상 사용하는 선생님일 텐데 3-4 월에는 이렇게 안 적고 1 학기가 넘어가니까 이게 내용이 더 많아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 개발한 사람으로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제 이 아이의 관찰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계속 체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 올바르게 선생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게 한 명 거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까지는 안 적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내용 '대부분이 이런 내용을 적는구나. 내가 놓쳤던 부분은 이런 걸 봐야 되겠구나.' 이런 거 좀 공부하시라고 여기 올려 놨으니까 고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지난달 거 적을 수 있나 했을 때요. 선생님 여기 들어가서요. 관찰일지 등록을 하시고 만약에 아이를 검색해서 여기 요일만 고르시면 돼요. 23년 3월 거. '난 3월 거부터 다시 적고 싶어.' 하면 3월 거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좀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혹은 지금보다 '그때는 이런 거 못 했는데.' 좀 기억이 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피곤하진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저 다음 달에 5 월에는 관찰일지 이렇게 적고 6월 달에 요즘 아동학대 많지 않아요? 아동학대? 제가 어 선생님들이 보호하는 아동학대 강의 쪼끔 해 드릴까요? 뭐 원장님만 많이 계실까 봐. 선생님들 아마 그거는 저희 단톡방에 올려 놓긴 할 텐데 음 그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선생님을 보호하는 방법들 이런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아이들한테 훈육하지 않고 보육일지는요. 관찰일지인데 보육일지 궁금한 건 저한테 개인톡 주세요. 그럼 제가 답글을 남겨 줄게요. 왜냐하면 여기는 관찰일지 관련된 거 이걸 사용하지 않더라도 관찰일지에 관련된 걸 제가 강의를 하지만 보육일지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그건 저한테 개인톡 김희진 선생님 주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그다음에 아동학대 할게요. 그죠, 그죠. 제가 6월 되니까 왜냐하면 6 월에 엄마들 민원이 제일 많이 나올 때거든요. 5 월은 행사로 엄마들이 되게 만족해 할 때고 6월 되면 인제 선생님들의 단점이 보일 때예요. 그래서 '아동학대 관련된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6월 초에는 그래도 선생님이 선생님을 좀 보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강의를 해 드릴게요. 그러면은 내가 얼마만큼의 관리를 하고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대응을 하는 것과 하지 않고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하고 막 휩쓸리는 경우도 있긴 하거든요.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잖아요. 막 나중에 무혐의로 나온다고 해도 그게 뭐예요.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서 사전에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때 그러면 제가 6월 초쯤에 한번 아동학대 교육을 하고 또 6 월에는 6월 말에 관찰일지 적는 날로 정해서 같이 적고 그렇게 할게요. 김희진 선생님 보육교실 관련한 거 저한테 개인톡 주시면 돼요. 아시겠지요? 아마 개인톡은 저희 단톡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그 단톡에서 저 프로필 누르면 개인톡에 이렇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녹화본 한번 제가 쭈루룩 한 번 더 훑어보고요. '아 이거는 공유해도 되겠다.' 하면 공유를 하고 아니면 좀 편집을 하든지 할게요. 이제 좀 이게 단톡방이 제가 너무 편해져서 말을 막 하게 되는 것도 있네요. 좀 강의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녹화를 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부분만 편집해서 남기든지 재녹화를 하든지 한번 고민하고 올려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 네. 6 월에 봬요. 아니에요. 현장에 계신 분들이 더 고생하시는 거예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혜란 원장님 화이팅. 네.